한때 헤비급을 호령했던 젊은 챔피언이 3년이란 공백을 깨고 다시 링 위에 올라갑니다. 상대는 당시 26승 무패로 거칠 게 없었던 헤비급 챔피언 조 프레이저. 패배를 상상할 수 없었던 그는 이 젊은 챔피언의 랩투훅을 맞고 다운당합니다. 충격의 첫 패배. 하지만 위대함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 패배를 발판 삼아 또 다른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서가 들려준 진짜 복싱 이야기 다레스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복서 무하마드 알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알리는 1942년 미국 루이빌 켄터키주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캐시어스 마셜러스 클레어였습니다. 알리 아버지는 당시 페인트공이자 화가로서 그의 가족은 상대적으로 다른 흑인 가족에 비해 부유한 중산층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알리는 그의 자전거를 타고 루이빌시에 있는 흑인 기업 박람회에 갑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자전거를 도둑 맞았고 근처 경관 조 마틴에게 신고하며 그에게 도둑놈을 혼내주겠다고 성을 냅니다. 당시 경관 마틴, 경찰관이자 동시에 복싱 트레이너. 그는 흥분한 알리를 설득하며 그럴 거면 복싱을 배워보는 게 어떠겠냐고 어린 알리를 설득합니다. 그는 조 마틴을 따라 복싱을 배우게 됩니다. 알리, 복싱에 놀라운 재능을 보입니다. 2번의 내셔널 챔피언십 금메달, 3번의 시카고 골든글러브 금메달, 1번의 뉴욕 골든글러브 금메달을 얻습니다. 그 후 알리는 1960년 18살이라는 나이로 복싱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로마 하계올림픽에서 라이트 헤비급 금메달마저 획득합니다. 알리, 부푼 기대를 안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이 젊고 훤칠하고 잘생긴 흑인 금메달리스트를 향해 환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미국 곳곳의 인종차별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알리 또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알리는 친구와 함께 백인 전용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백인 갱단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 후 음식점에서 쫓겨나고 회의감이 들어 금메달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알리는 느꼈습니다. 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링 안에서. 그 안에서는 인종도 차별도 존재할 수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루이빌 후원그룹의 지원을 받게 되고 프로에 데뷔합니다. 이때 그의 복싱 커리어에 큰 영향을 준 트레이너 안젤로 던디도 만나게 됩니다. 1960년 데뷔한 알리는 던디의 감독하에 19승 무패 14KO라는 전적을 이어갑니다. 특히 그는 그 과정에서 많은 레전드 선수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당시 100승이 넘어가는 전적을 가진 아치 무어를 4라운드에 TKO 시키며 이기고 그리고 18전째는 영국의 간판 강타자 헨리 쿠퍼에게 다운당하기도 하는데 다시 일어나 그를 5라운드에 TKO 시키며 이깁니다. 이 젊고 잘생긴 흑인 복싱 선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알리의 튀고 특유의 반항적인 젊은 이미지가 그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알리는 그만큼 영리했습니다. 달변가였고 그는 언론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선전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특히 알리는 자신의 상대가 몇 라운드에 자신에게 다운당할지 예측하는 등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만큼 알리의 인기는 더욱더 뜨거워져 갔습니다. 드디어 알리의 진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상대가 붙게 됩니다. 바로 소니 리스튼, 더 빅베어. 35승 1패 24KO. 그리고 소문으로는 그는 진짜 사람을 죽여본 전직 마피아라는 소문. 하지만 알리 겁이 없는 건지 용감한 건지 소니 리슨 앞에서 목줄을 가져와 곰을 잡겠다고 난동을 피웁니다. 알리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니 리슨의 신경을 살살 긁는 인터뷰도 해줍니다. 드디어 헤비급 타이틀을 걸고 2명의 선수들이 붙게 됩니다. 당시 알리는 7대1로 완전한 언더독. 모든 도박사들은 알리의 패배를 예견했죠. 경기 초반 알리 특유의 경쾌한 스텝을 보여줍니다. 특히 3라운드 소니 리슨을 무섭게 몰아치는 알리.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죠? 4라운드 끝나고 코너에 돌아간 알리, 눈에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 당시 소니 리슨 측에서 알리의 시야를 방해할 약품을 썼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리 약간 움직임이 둔해진 듯 하죠. 하지만 금세 시력을 회복하고 다시 소니 리슨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6라운드 일방적으로 밀리던 리슨은 7라운드 시작하는데 링에 나오질 않고 알리 승리로 경기 끝납니다. 그는 새로운 헤비급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알리 경기가 끝나고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캐시어스 클레이가 아닌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했음을 발표하고 자신의 이름은 무슬림 지도자 엘리자 무하마드가 준 것이고 본인 또한 블랙 무슬림의 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공연히 당시 흑인 인권 해방 운동가이자 블랙 무슬림의 지도자인 하나인 말콤 X와 어울려 다닙니다. 미국의 전형적인 침례교도 가족에서 자란 알리가 기독교 신앙에 등을 돌리고 충격적인 발표를 하고 나니 알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65년 5월 리스튼과의 2차전을 가지는데요. 이 경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경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1라운드에 나온 이 유령 펀치 때문입니다. 이 펀치가 리스튼을 쓰러뜨릴 정도였지만 사람들은 경기가 끝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스튼 다시 일어나지만 알리에게 다시 다운당합니다. 지금 심판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죠? 당시 소문으로는 리스튼이 알리가 속한 블랙 무슬림 단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일부러 져준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리 그 다음 방어전을 당시 43승 4패 32KO 플로이드 패터슨과 경기를 합니다. 당시 패터슨은 알리와의 경기를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경기로 만듭니다. 하지만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이 젊은 챔피언 만만치 않습니다. 날카로운 공격을 집어넣습니다. 특히 6라운드 잽으로만 패터슨을 다운시키는 알리. 그리고 나머지 라운드 또한 패터슨을 압도합니다. 그는 12라운드 TKO 승리합니다. 이 경기 후 알리 루이빌 후원그룹과 계약이 종료되고 엘리자 무하마드의 아들이자 기업가인 허버트 무하마드가 그의 매니저가 되고 그리고 지미 브라운 젊은 변호사 밥 에럼과 함께 자신의 프로모션 회사 메인바웃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건 피해갈 수 없었죠. 조국이 그를 부릅니다. 당시 베트남전이 심해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징집 기준이 낮아지고 원래 면제였던 알리마저 징집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알리 징집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조국은 그에게 챔피언 자리를 뺏고 라이센스를 박탈하며 5년형 그리고 벌금까지 줍니다. 알리 이런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합니다. 그는 오히려 시합이 없는 동안 각종 대학과 단체를 돌아다니며 강연도 하고 토크쇼에 출연합니다. 당시 하워드 코젤과의 방송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리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당시 조지아에는 주립권투위원회가 없었고 시에서 허락만 한다면 알리도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흑인 상원의원 르로이 존슨이 애틀란타 시장과 딜을 해 드디어 1970년 10월 알리는 3년 만에 제리 커레이와 복귀전을 합니다. 알리 3년 만에 복귀임에도 불구하고 녹슬지 않은 날카로운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알리 3라운드에 경기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병역 기피에 대한 무혐의를 인정받게 되고 1970년 바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오스카 보나메다를 KO시킵니다. 그는 바로 헤비급 타이틀을 걸고 당시 무패 챔피언 조 프레이저와 경기를 가집니다. 당시 저항 문화의 상징인 알리와 프레이저의 대결은 진보와 보수 간의 정치적, 문화적 대결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알리 거리를 두고 특유의 아웃복싱으로 날카롭게 프레이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프레이저의 랩툭도 위협적으로 들어갑니다. (15라운드) 프레이저의 그림 같은 랩툭을 맞고 다운당한 알리. 다시 일어나지만 그는 프레이저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알리 이렇게 낙담할 선수가 아니죠. 지미 앨리스를 12라운드에 KO시키며 이기고 제리 커레이를 7라운드에 그리고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출신인 밥 포스터를 8라운드에 KO시킵니다. 당시 네로라는 선수들을 상대로 10연속 승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당시 또 다른 강타자 켄 노턴에게 판정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당시 노턴은 알리의 턱을 부셔버린 걸로 유명하죠. 하지만 6개월 뒤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알리 또 다른 복수전을 해야 하죠. 자신에게 치욕의 패배를 안긴 프레이저와 2차전을 합니다. 2차전은 알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웃복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의 전술이 추가됩니다. 바로 클린치. 거리를 두고 싸우다가 좁혀지면 바로 프레이저의 목을 잡고 클린치 해버립니다. 2차전은 알리의 판정승입니다. 그리고 알리
다시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위해 당시 챔피언 조지 포먼에게 도전합니다. 당시 포먼은 소니 리슨의 재림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선수였죠. 손만 대면 상대 선수가 쓰러지는. 그리고 두 선수는 아프리카 킨샤샤에서 럼블 인 더 정글이라는 역사에 남는 명경기를 만들어냅니다. 32세 알리, 25세 포먼. 라운드 초반 정말 무섭게 알리를 몰아가는 포먼. 알리도 지지 않고 반격합니다. 라운드 중반부터 로프에 몸을 기대는 알리. 알리는 우리에게 로프와 도프라고 알려진 전술을 이 경기에서 보여줍니다. 로프에 기댄 채 로프의 탄력성을 이용해 포먼의 펀치 파워를 경감시키고 특유의 카운터 펀치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힙니다. 알리 날카로운 펀치가 점점 포먼의 안면에 적중합니다. 포먼은 그만큼 체력 낭비가 심해집니다. 7라운드 많이 지친 모습을 보이는 포먼. 8라운드 기회를 잡은 알리는 무섭게 포먼을 몰아가며 다운시킵니다. 알리 승리하며 헤비급 타이틀을 되찾아옵니다. 최강자를 잡아버린 알리. 하지만 한 가지 숙제가 남았죠. 바로 세트스코어 1대1 조 프레이저와 승부를 내야 합니다. 둘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스릴라인 마닐라라는 또 다른 명경기를 만들어내죠. 초반부터 불꽃 튀는 싸움을 보여주는 두 챔피언. 하지만 초반은 알리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듯 보입니다. 슬로우 스타터인 프레이저는 점점 몸이 풀리는 듯 움직임이 살아나고 좋은 주먹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6라운드 프레이저의 마우스피스가 빠질 정도의 알리의 강력한 훅이 들어갑니다.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알리, 프레이저의 안면에 강력한 공격들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프레이저가 유효타를 많이 허용합니다. (14라운드) 끝나고 프레이저 경기 포기하며 알리가 승리합니다. 그 후 알리 도쿄에서 이종격투기에 데뷔합니다. 1976년 6월 당시 일본인 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와 이벤트성 매치를 합니다.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알리. 그리고 이 경기 이후 1976년 9월 켄 노턴과 3차전을 가집니다. 15라운드까지 풀로 소화하며 판정승하는데 당시 알리의 주치의였던 피터 파체코는 노튼이 알리의 선수 생명을 끝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알리의 파킨슨병 조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그는 레리 홈즈에게 패합니다. 레리 홈즈 알리와의 경기 끝나고 선수 대기실에서 울던 일화 유명합니다. 아마 홈즈는 자기가 알리의 파킨슨병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버 버빅에게 연달아 패하며 1981년 은퇴합니다. 그리고 알리 84년 자신이 파킨슨병과 투병 중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더 놀랍게도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성화 봉송자로 깜짝 출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리 2016년 6월 세상을 떠납니다. 위대한 선수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